네,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권충현 과장 오늘 준비한 이슈들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의 급락, 현재 시황 진단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제는요, 특히 코스닥 내에서 코스피도 마찬가지였었고요. 화장품, 바이오, 그동안에 지수를 열심히 끌어올려줬던 종목들 위주로 좀 하락이 좀 깊게 나왔습니다. 특히나 화장품 쪽에서는 좀 강력하게 하락폭을 키웠어요.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제조, 엄청났습니다. 10% 이상의 급락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진단이 필요할지 먼저 시장부터 점검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전일장 같은 경우는 지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다만 종목별, 업종별로 해서 굉장히 등락의 폭이 굉장히 컸던 하루가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투자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대장주라든지 중심되는 업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큰 우려감을 갖고 있는 시장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면에 또 은행주라든지 그동안 좀 많이 쉬었던 주식들이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자체도 굉장히 좀 외국인들은 좀 코스피를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좀 코스닥과 코스피에서 기관이 좀 매도를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 장이 나왔다, 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업종을 이제는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굉장히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업종을 한 가지씩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생각해서 이 이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어제 이제 흐름을 보니까 그랬어요.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좀 사들이는 모습이고 기관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내는 모습이고, 자, 그 가운데서 지금 개인은 지금 어딜 따라가야 되느냐 추세를 볼 때는 참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헷갈렸던 부분인데, 자, 일단 그럼 종목별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 어제 모처럼 만에 좀 반등이 나왔다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최근에 은행주의 흐름은 그다지 좋은 여건은 아니었단 말이죠. 금리 인하로 인해서 어쨌든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 금리로 좀 먹고 사는 그런 곳인데, 그런 기업인데, 금리가 낮아졌다는 건 그만큼 이제 마진이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런 상승이 좀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약간 좀 물음표가 찍어지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전일자 은행주 동반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업은행이 좀 가장 많이 올랐던 것 같고요. KB금이라든지 신한지주도 동시에 같이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주가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예대금리 스프레드가 굉장히 좀 좁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상황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 그리고 안심전환대출 물량에 따른 실적 부담이 2분기부터는 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대한 실적 부담도 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반등은 어제 좀 증권주가 그동안 대장이었는데 증권주가 하락을 하면서 좀 대체주가 아니었는가, 잠깐 단기적인 대체주가 아니었는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가 메리트라든지 배당의 메리트는 분명히 있지만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을 좀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해야 유효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이 좀 쉽지는 않겠다. 다만 주가가 많이 또 조정을 받는다면은 포트에는 들고 가셔도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습니다만, 단기적인 지금 굉장히 좋은 시장의 모멘텀에서는 대장주로 좀 치고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더군다나 추가적으로 기준금리가 추가 인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굉장히 악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상승해 있는 자리에서 굉장히 좀 따라잡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는 아직은 조금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반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저가 밸류 메리트는 확실히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2분기 실적까지 조금 기다려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 추가적으로 드렸습니다. 네. 단기 제한적인 반등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추가적으로 체크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여기 은행주의 상승 보다 더 걱정이 되는 부분들,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바이오, 화장품 쪽의 하락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예, 일단은 하락폭 자체가 굉장히 컸습니다. 화장품, 바이오 등 최근 좀 급등주들에서 좀 하락의 모습이 좀 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추가 숨고르기도 가능하지 않겠냐, 하루 이틀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조정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원체 그동안 좀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그 정도
정도의 차익 실현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뭐 업종별, 종목별 좀 실적 베이스로 옥석 가리기가 계속해서 좀 심화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화장품을 봤을 때는 뭐 코리아나나 뭐 한국 화장품제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실적 이익 추정치가 좀 쉽게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상승에는 조심을 해야겠다. 뭐 심리적으로 추가적으로 오르거나 내리거나 뭐 변동폭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제가 뭐 판단하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장중에서 판단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을 좀 어느 정도는 확인해야겠다. 다만 뭐 삼성 LNS라든지 뭐 LG생활건강, 아모레 같은 경우는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뭐 아무래도 실적 그로스가 좀 둔화될 때까지는 화장품 장세가 계속해서 좀 진행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시장에서는 아마 내년까지 실적 그로스가 굉장히 좀 성장폭이 둔화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화장품주의 추가적인 상승이 좀 계속해서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요 근래 좀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은 크게 부담적인 요인은 아닐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숨고르기세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뭐 아직까지 좀 긍정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일단 한번 좀 기관들 입장에서는 좀 한번 차익 실현을 한번 하고 보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단기적인 흐름으로 좀 짚어주셨습니다. 화장품 바이오는 뭐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보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 앞으로 좀 우리 시장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은 뭐 아직까지도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추가 인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더 공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배당과 기준금리의 수익률이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이 좀 와버렸습니다. 기준금리 만약에 한 번 더 하락을 한다면은 1.75에서 1.5까지 좀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작년에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1.2%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올해 근데 뭐 배당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 늘어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준금리보다 배당이 메리트가 있다면은 채권이나 저축보다는 좀 주식 배당이 좀 훨씬 더 매력적인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좀 공급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자금은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동안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펀드론, 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해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도 기관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한 1,000억 가까이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뭐 펀드런이라든지 수익률에서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뭐 정리가 되고 뭐 투신권에서 뭐 한 2월 26일 이후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좀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2100선 위에서는 펀드 환매가 좀 진정이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뭐 업황 개선이라든지 성장성이 좀 뚜렷한 종목군에서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자금 유입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시각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제만 봤을 때는 업종별 순환매가 좀 활발해서 지금 이런 순환매를 미리 좀 선취매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아까 바이오주나 화장품은 긍정적이다, 계속적으로 좀 좋게 보신다 하셨는데 이런 업종의 긍정적인 부분에 종목 슬림화를 공략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좀 가져갈까요? 일단은 뭐 종목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성장성이 높은 쪽이 오히려 수익률은 좀 높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수가 올라가면서 키 맞추기 장세는 계속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뭐 일주일에 한 번이 될지 뭐 한 달에 한 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동안 따라오지 못했던 주식들 대장주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면은 쉴 때 그동안 가지 못했던 주식들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서 성장성이 좀 결여돼 있는 종목군 같은 경우는 상승의 폭을 좀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대장주에서 조금 변동성을 키울지는 몰라도 좀 그쪽에서 매매를 하시는 부분이 좀 수익에는 좀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이 고점을 달리고 있는 시장에서도 주도주 그리고 성장성이 있고 또 실적이 뒷받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갈 수 있다. 역시 영원한 테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적은. 그렇습니다. 예. 이제 1분기 실적 시장 어느 정도 좀 한창 달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순환매 양상이라던가 지금 덜 올랐으니까 이쪽으로 좀 접근을 해볼까라는 시각보다는 여전히 좀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시는 게 긍정적인 접근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 하루 급락이 나왔다고 해서 이 부분이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내다보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안을 좀 들여다보고
짚어보고 그리고 시장의 잠재력을 좀 짚어보는 게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얘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